안녕하세요 깍지님들. 이번엔 라스베가스 2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컨텐츠 덕후로 왜 라스베가스의 많은 컨텐츠와 공연을 꼭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매번 호텔 하루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 아시죠? 어제는 벨라지오 있다가 코스모폴리탄으로 이사 왔습니다. 여기 너무 멋있어요. 여기가 F1을 찍었던 호텔인데 아시죠? 내 친구 브래드 피트 동갑? 이거 다 팬디가 디자인했대요. 이런 거 쿨하다. 근데 화장실이 예술이에요. 여기 뷰 너무 좋다. 쫙 다 볼 수 있는 거야, 라스베가스. 이렇게 이 멋진 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코스모폴리탄밖에 없다고. 근데 저기가 F1 본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절로 끝나는 거야. 끝내주죠? 블랙핑크 로제가 이 코너에서 찍은 방이에요. 보시면 나옵니다. 부모님은 콘텐츠랑 공연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든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나는 컨텐츠 중독인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내 일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거가 정말 공부가 돼요. 라스베가스를 제가 좋아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매번 라스베가스에 와서 새로움을 느끼고 갑니다. 왜냐면 라스베가스 한 곳에 오면 다 보잖아요. 지금도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콘서트를 가는 것 같고 제 인생의 첫 콘서트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비지스 콘서트예요. 60년대 비틀즈가 있었다면 70년대는 비지스의 시대예요. 그 당시 우리 세대에는 비지스가 비틀즈급. 그때 왜 비지스가 날렸냐면 디스코라는 걸 만든 사람이 비지스예요. 왜 나이 피버 이러면서 춤추는 그게 이제 비지스인데 정말 그 당시에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학교를 갔는데 막 어리버리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떤 제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너 일요일 날 뭐 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뭘 하겠어요. 그때 이제 저한테 아침 8시에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나랑 그 콘서트를 가자. 근데 난 그게 뭔지도 잘 몰랐고 우리나라에는 리사이틀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콘서트인데 좀 작은 규모를 리사이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디너쇼 정도 있었지 콘서트라는 그런 개념은 없었거든요. 1969년 제가 어린 시절인데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그때 막 클리프 리차드가 이대 강당에서 공연했는데 뭐 난리가 났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설처럼 듣기는 했어도 내 나이에 무슨 독주회, 연주회 이런 얘기는 있어도 아무튼 그런 콘서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저스 스테디움이에요. 다저스 스테디움도 처음 가본 거고 저녁에 7시에 공연을 시작하는데 아침 7시에 오겠다 그러더라고 날 데리러. 그래서 뭔데? 근데 갔더니 그때는 왜냐면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지정석도 아니고 스탠딩이지 말하자면.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너무 놀랐잖아요. 정말 몇 박 며칠을 와서 그 밴 같은 트레일러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자고 먹고 나는 그때 이 사람들은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막 12시간 기다리는데 그때 진짜 너무 지옥 같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날 데려왔으니 뭐 고마워서 가만히 있는데 4시, 5시쯤 문을 연 것 같아요. 뛰는데 정말 서로 앞에 가려고 막 뛰어서 이제 잔디밭에 그 스탠딩 좌석이죠. 야구장 그 잔디밭에 이제 다 앉았는데 막 음악 계속 틀어주는 거지. 근데 정말 그때 그 사람들 막 우통 다 벗고 막 가슴 다네 막 진짜 내가 주여 나는 도저히 이 나라에서 못 살겠습니다. 진짜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때 저는 그 공연 시작할 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기억을 하는 게 헬리콥터 3대가 하늘에서 쫙 떠서 오면서 그 구름으로 왜 만드는 거 있잖아. 글자 비지스 이렇게 쓰고 그들이 그 헬리콥터에서 사다리를 쫙 내리고 사다리를 타면서 내려와서 무대로 들어갔다니까. 지금은 절대 불가인데 그때는 그런 공연이 있었어요. 나 진짜 너무 충격받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런 큰 소리로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스피커겠어. 그게 쿵쿵 하면서 내 가슴을 치고 나가는데 한 번도 그런 빅 사운드의 큰 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를 쿵 치고 나가니까 정말 너무 무섭고 두렵고 제가 오죽하면 갔다 와서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만 누우면 쿵쿵거려가지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런 비지스의 그 공연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 나이가 돼도. 어쨌든 저한테는 첫 경험이었어요. 그런 콘서트에. 그게 싫으면서도 좋았던 것 같아. 나 샤워하고 이제 우리 가야 되잖아. 내가 뭘 가져왔거든? 네. 이거 근데 좀 바꿔줘. 이거 내가 집에서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닥터피엘 필터인데 저기 필터로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아주 핫한 브랜드예요. 출장을 오면 미국, 유럽 다 그 물들이 아무래도 안 좋아가지고 머리를 감으면 너무 주저앉는 거야. 그래서 이 모자를 안 쓸 수가 없어. 근데 이 샤워 필터를 쓰면은 굉장히 닦아내는 세척력이 되게 깔끔해. 이게 좀 강한 거는 레인 모드고 약한 거는 일단 아토 모드인데 돌리게 돼 있거든. 보통 사람들이 수압이 세야지 세척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 그 아토 모드로 부드럽게 하는 게 세정력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이 되게 수돗물이 그래도 좋은 편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지금 새로 된 호텔은 그렇지 않지만 약간 수돗물 냄새가 나거든. 확 틀면은. 그리고 특히 녹물이 또 나올 때도 있어. 오래된 호텔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걸러지는 필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자기 자녀가 아토피여가지고 그걸 연구했다는데 진짜 아토피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아픈 이런 게 아니라 왜 약간 살짝살짝 간지러우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특히 아이들한테는 그 참을성이 없다 보니까 막 긁잖아요. 네. 그런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되게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게 느껴져요. 제가 사용을 해보면. 그래서 오죽하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왔겠니. 근데 이거 여행용으로 헤드만도 나오는데 나는 그냥 어차피 그냥 집에서 쓰든가 뽀뽀하고 이거는 내가 하려면 돌려야 되니까 상현 씨가 해주세요. 이거 해줘. 근데 되게 간단해. 무겁지도 않으니까. 저 필터 하나 가지고 6개월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6개월 후에 필터를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제가 추천하는 거고요.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써봐가지고 좋은 걸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니까 물에 예민하신 분들도 아토피 그리고 좀 가려움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은 닥터피엘한테 얘기해서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야 빨리 샤워하고 이제 나가자. 우리 빨리 보러 가야지. 지금 이제 우리 파크 MG를 브루노 마스 보러 왔잖아요. 근데 어제 이메일이 쫙 왔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찍지 못한다. 그래서 핸드폰을 딱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주나 봐요. 그래서 우리 못 찍어요.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로 다 찍어가지고 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쉬워요, 아쉬워. 아우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어찌나 실망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진짜 거의 브루노 마스 얼굴을 거의 춤추길 뻔했다니까. 두 번째 줄에서 완전히 뭐 춤사위 하나하나. 근데 뭐 아파트 부를 때는 감동이더라. 아파트를 다 미국 사람들이 따라하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콘서트의 기본은 아는 레파토리가 많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저는 뭐 클래식 공연을 가든 어떤 공연을 갈 때 그 가수를 굉장히 공부하고 갑니다. 왜냐면 아무리 유명한 가수들도 자기가 좋아해서 아는 노래가 많은 콘서트를 가야지 재밌지. 이번에는 너무 다 아는 노래여가지고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충격받은 공연이 오쇼예요. 그게 이제 라스베가스의 럭셔리 리조트 공연의 효시가 된 공연이거든요. 그분들이 84년도 정도에 캐나다 퀘벡에서 공연하던 그냥 정말 길거리에 있었던 서커스단이에요. 워낙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주정부에서 좀 도움이 돼서 태양의 서커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고, 프랭크 드래곤이라는 연출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미스테리를 갖다가 연출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서크 드 솔레이를 연출하면서 완전 다른 한 단계 진화된 그런 공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커스가 아니고 스토리가 있고 음악, 오페라처럼 접근했던 것들이 이제 서크 드 솔레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물이 나오지 않아요. 원래 서커스는 동물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라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흰 호랑이랑 하는 마술쇼가 있었는데, 그 마술쇼에서 결국은 그 호랑이가 그 사람을 물었다.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오래 기간의 인연이 있었는데 결국 그 주인을 둔 거거든요. 저는 오쇼를 항상 가서 볼 때 뭘 느끼냐면 서커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잔인함에 대해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서커스가 동물들을 괴롭히고 막 이런 거잖아 사실은. 근데 그거를 오히려 예술로 승화시킨 게 나는 이 서양의 서커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서커스는 아름다운 인간들이 아니라 약간 그로테스크한 그런 거였거든요. 시작할 때 막 이렇게 연기를 뿌리고 다니거든요. 향을? 이 연기 나는 게 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약간 그게 취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아마 그런 걸 트위스트 했을 거다. 왜냐면 맨정신으로 보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슬퍼 약간 그런 게. 어쨌든 그 쇼는 없어졌지만 그 프랭크 드래곤 때문에 다른 세상을 연 것 같아요. 뭐 거의 20개 넘게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서담도 오고 알레그리도 오고 여러 개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거는 세계적인 공연을 하는데 오쇼는 못 가는 게 전용 극장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지하 8m 깊이 정도가 되는 그런 풀을 판 거예요. 왜냐면 다이빙들이 들어가니까 이 깊지 않으면 사고가 나거든요. 왜냐면 워낙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오쇼를 보러 왔을 때 뒤에 그 카탈로그를 사서 보면 올림픽 국가대표 다이빙 선수들,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선수들 이런 분들이 참여했었어요. 보통 사람들하고 제가 좀 다른 게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CGV 아이맥스 용화맥 만들 때도 런던에 갔을 때 이상한 건물을 보고 한 것처럼 어느 날 왔는데 못 보던 저 스페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극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쇼나 공연을 한 게 아니라 미디어 아트 같은 그런 컨텐츠가 있어서 그걸 보러 갔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U2가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었죠. 스페어 그 U2 공연. 너무 멋있었어요. 아이맥스. 그 다음에 이제 엑스 스크린이라 그래서 3년. 그 다음에 이제 갈 건 6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돔 형태의 그런 극장을 만들고 싶은 건 많은 사람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화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그 큰 면을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걸 설계해서 완성시키기까지 5년 이상 걸렸다 그러거든요. 저 화면을 저렇게 랩핑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1조 정도 예산을 했는데 마지막에 완공은 3조 했다 그러거든요. 저게 뭐 몇 K 정도 해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18K 정도 돼야 저 높이 있어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면 그 선명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멀잖아요. 지금 저렇게 엄청 먼데도 저 정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우리의 GG가 가끔 나왔잖아요. 저기 데이지와 함께. 예. 라스베가스 오면 저 공연을 안 보는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이제 엄청난 관광 요소가 된 거죠. 이따 스피어 공연 가시나요? 아, 그럼요. 이글스가 거의 마지막 공연이실 것 같아서 이제 온 김에 보고 가려고요. 부모님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 와, 데스페라로 할 때 그냥 울컥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 약간 내 젊었던 시절에 대한 어떤 그리움? 연민? 근데 난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막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창피해서 혼났어. 근데 좀 연령이 많이 나 높았어요. 관객이 어쩜 그렇게 할머니예요. 우리 실버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연이 실버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사운드도 대박이더라고요. 막 천 몇백 개가 숨겨 있대잖아. 스피커가. 화면 봤지? 너무 또렷해. 사진 찍으니까 거의 뭐 앞에서 찍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100번대 시트가 싸요. 200대, 300대 메인이 더 비싸요. 왜냐면 1층에 있으면 그 규모를 못 느끼니까 정말 GDC가 만약에 여기서 공연하면 짱일 것 같아요. 기대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 라스베가스를 제가 좋아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우리가 뭐 케이컨이라든가 마마라든가 이런 일을 하면서 더 점점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PD들, 그러니까 공연하는 뭐 엠넷 PD들 그런 분들은 여기 그냥 무조건 왔었어요. 여기 와서 공부죠, 공부. 공연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라스베가스가 정말 중요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가 되게 새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PD들을 데리고 이제 공부를 시킨 다음에 보면 아, 저 장면은 카에서 느꼈구나. 아, 저 장면은 미스테리에서 느꼈구나. 그러니까 무대가 이렇게 쓰는 연출이라든가 카 무대도 약간 들리거든요. 우리가 근데 마마에서 그렇게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사실 무대 연출자는 아니지만 디렉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PD보다 잘할 수는 없지만, 내가 셰프보다 잘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많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더 많이 먹어보고, 더 많이 구경하고, 그들보다 많이 보고 많이 알아야 무대를 이렇게 전환하면 어떻겠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제스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디테일을 챙김이 제가 지금 큰 프로젝트를 해도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저의 발판이 된 거죠. 저는 어떤 행사도 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항상 어떤 콘텐츠를 보면 아, 이거는 마마가 하면 좋겠다. 이거는 뭐가 어느 시상식이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머예요, 드리머.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마마가 성공한 브랜드로만 기억하시는데 마마도 처음에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매 한 해도 안 어려웠던 적이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아니, 왜 한국 노래를 가지고 외국에 가서 시상을 하냐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의 케이팝이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2010년에 마카오를 갔는데 정말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도 이렇게 좋아할 일이야 막 이러면서 그때 우리가 힘을 얻었어요. SM이나 뭐 빅뱅이나 이런 팬덤들이 쌓여가고 있었을 때니까 중국 홍콩 팬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막 티켓을 서로 구하려고 전쟁이었고 저희가 호텔에 들어가면 너 오늘 마마 갔다 왔냐고 부러워서. 그런 시절이 지금 쌓여서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작년에도 주디가 이제 했을 때 막 난리였잖아요. 사실은 K-팝보다 K-드라마가 먼저 떴었어요. 그래서 해외로 나갈 때 배우의 역할이 사실은 더 중요했어요. 배우들이 가서 시상하는 것이 훨씬 더 흡입력이 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무릎 꿇고 모시고 가고.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누구나 다 나가고 싶어. 근데 이번에도 11월에 BTS, 빅뱅이 공연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가야 되겠어, 홍콩에. 마마라는 시상식은 이제 고모님이 들어오시면서 연기자들이 이제 시상자로 나오면서 뭐 그때는 이제 저도 뭐 뒷담화도 많이 까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뭐 가수 시상식에 배우가 나와서 상 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고모님이 만들어 놓은 풍토를 그냥 하잖아요, 계속. 그런 트렌드를 만드셨죠. 근데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셔서 그렇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거는 확신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미지의 세계를 여는데. 근데 K-팝 시대, K-컨텐츠 시대가 온다. 우리나라 컨텐츠는 너무 아깝다. 여기서만 쓰기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 글로벌을 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그 5천만 인구를 갖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아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걸 이미 우리 보스들은 아신 거죠. 그렇게 해안이 있었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캐대원 안에서도 이병헌 씨도 사실은 작은 롤인데도 했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은 오픈 마인드로, 왜냐면 캐대원이 정말 성공할 거라고 해서 이병헌 씨가 참가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멋있어지는 거지, 세상이 점점. 사실 캐대원이 이렇게 뜰지 몰랐잖아요. 근데 2가 나온다더라. 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는 그 호랑이로 라부부를 이겼으면 좋겠어. 이번에 이 캐대원으로 더 많은 마스코트 그런 캐릭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캐대언의 이재님도 알거든요. 그 우리나라 유명 배우 신영균 씨 손녀잖아요. 저는 그 집안 식구들하고 너무 잘 아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이돌 그 연습생도 하고 지금 30 넘을 때까지 참 고생 많이 했을 텐데 그거를 인내로 버티고 여기까지 온 거를 가슴이 되게 막 뛰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왜냐면 지금 와서 보면 이재 씨가 그 아이돌 곡들도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꾸준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빛을 보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뭔가 좀 힘들더라도 용기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라스베가스로 오시지 않는다 해도 그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화는 극장에서, 뮤지컬도 극장에서 이렇게 컨텐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느껴야 돼요. 왜냐면 집에서 아무리 많은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어도 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한계라는 게, 그래서 저는 너무 어린 때부터 이 핸드폰에 빠져들어가는 그 세계에 대해서 반댈세입니다. 저는 반드시 극장에 가서 봐야 그 깊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객석에서 만났을 때 그 극장의 깊이가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사실은 3배가 깊어야 좋은 극장이라 그래요. 그래야 연출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레이어로. 그런 레이어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무대 세트들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 조명, 어떻게 스팟라이트 때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피디들한테는 엄청나게 공부가 됐었을 거고, 컨텐츠를 공부하는 깍지님들도 그런 관점으로 모든 공연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